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첫 번째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주시는 질문부터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 꼭 ABA를 받아야 한다고 소장님께서 강하게 강조하시는 경우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들 치료에 있어서 이 ABA란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쉽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BA는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의 사례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미국에서는 18개월 때 이제 큰 검사를 하죠. 조금이라도 지연을 보인다거나 의심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리지널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ABA 조기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BA 조기 교실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언어 치료, 작업 치료, 특수체육 등등의 이제 서비스를 받게 돼요. 이만큼 ABA의 치료가 어찌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서 제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ABA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ABA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BA는 이제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ABA는 하나의 치료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만큼 이제 구조적인 이제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그 안에서 배워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경험이 바로 이제 아이들의 어렸을 때 조기 교실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BA가 맞는 아이 혹은 맞지 않는 아이가 있다.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간간히 좀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ABA가 맞지 않는 아이들이 진짜 있는 건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ABA는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ABA는 현재 미국에서 일반 교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아시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특수반이 없는 일반 학교에서도 BCBA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ABA의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머님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PBS라고 합니다. 그래서 ABA는 맞지 않는 친구는 없습니다. ABA 목표 자체가 아이들에게 어쨌든 지금 발달에 있어서 불균형한 것들을 찾아내어서 채워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준다. 그것을 반복 학습하고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데이터화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ABA인데 그래서 ABA가 맞지 않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간혹 ABA에는 이제 문제 행동을 이제 다루다 보면은 속어라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속어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속어 폭발이나 속어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데 그 부작용을 이제 컨트롤을 잘못하다 보면은 이제 눈에서 보여질 때는 이게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보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ABA가 맞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ABA는 어쨌든 맞지 않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그 행동을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소거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선생님들의 능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ABA가 맞는 친구들이 있고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그거는 네,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어쨌든 미국 특수학교 교감으로서 오랜 기간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ABA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성과를 보였던 케이스들이 아마 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은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그두 사례만 찍기에는 사실 네, 너무 기억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굳이 하나 꽂아보자면 한 친구가 저랑 이제 시작할 때 3살, 3살이었었는데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도망갔습니다. 아이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걸 알고 그리고 엄마가 홀로 키우다가 엄마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이모의 손에서 자란 아이예요. 근데 그 자녀가 이모만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죠. 할머님이 일을 하시고
근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3살 때 저희 학교에 처음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받게 되었고, 좀 이때 이 아이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첫날에 했던 일이 뭐냐면 먹을 게 있으니까 뛰어가서 먹을 거를 집는데 누가 그 먹을 거를 집고 있든 가서 그 학생하고 자기보다 덩치 큰 학생들도 막 밀쳐내고 자기가 막 먹더라고요.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블러킹 하니까 선생님을 때리고 공격하고 그러다가 또 막 뛰어가고 컴퓨터 한다고 컴퓨터 하는 친구들을 밀어내고 뭐 이런 모든 문제 행동이 다 있는 친구였어요. 블러킹하면 깨물고 몸을 던지고 말은 당연히 못하는 친구였고요. 그래서 교육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이제 문제 행동 중지할 때 꼭 쓰는 2가지가 있습니다. 팩스와 토큰보드인데요. 그 친구에게도 적용을 했었고,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제 밑에 있던 스태프들도 그 친구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쉬는 텀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맡게 된 거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맡게 되면서 팩스와 토큰보드를 가르쳤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몇 개월 후에 문제행동은 다 잡았습니다. 문제행동 잡았고, 그 친구가 이제, 발화를 하는 연습을 어쨌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실제로 강의를 다닐 때 그 친구의 동영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건 이제 그 할머님하고 이모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허가를 다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그 이모님과 할머님이 저에게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로 많이 바뀌었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옛날에는 뭐 문제행동을 보였지만 자기 자리로 가서 팩스로 그림을 찾아서 요청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미국에는 세이프 앤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선 이렇게 해갖고 책상 위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바뀌면서 어쨌든 그 어머님 그 할머님과 이모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그 친구의 영상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이제 어린 나이에 어쨌든 문제 행동을 다 가지고 집안 환경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보인 친구여서 기억에 남고 두 번째 친구는 좀 큰 친구였는데 ADHD로 온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저희한테 왔었고 이 친구는 인지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엄청난 폭력성이 있었죠. 그리고 ADHD가 저는 ADHD의 증상을 ADHD다 하면 그 말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결과 ADHD가 그냥 좀 편하게 우리가 장애명을 내릴 때 ADHD를 많이 붙이는 경향들을 많이 봐요. 근데 실제로 ADHD 약을 먹으면 일반인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친구는 정말 ADHD였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은 이 행동이 정말 폭주합니다. 눈빛이 계속 흔들리고 자리에 한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엄청난 감정 변화들이 있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친구가 또 주먹을 항상 써요. 주먹 여기가 많이 막 변형이 됐어요. 벽을 하도 쳐서. 네, 그런 친구였어요. 이 친구한테는 포인트 레벨 시스템을 저희가 썼습니다. 제가 이제 PBS에서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 레벨 시스템인데 그걸 쓰고 저희 학교에 1년 정도 후에 이 친구의 문제 행동이 정말 다 중재가 되었습니다. 약도 끊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우리 학교에 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1년 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그 친구를 성공적으로 일반 학교에 돌려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친구를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는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시티 컬리지라고 대학교도 갔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고, 그래서 아르바이트에서 첫 월급을 받아서 저희 학교에 놀러 왔어요. 와서 제 선생님들과 어드민에게 도너츠도 사오고, 그다음에 얘기도 하고,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친구였는데, 이제 1년 넘어가고 나서 이제 학교 시스템에 다 적용이 됐을 때, 다른 정서장애 애들이 이제 학교 애들이 왔을 때, 막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이 친구가 오히려 굉장한 도움을 줬었죠. 선생님들을 보호해주고, 이 아이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약간 반장 같은 느낌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아이들의 행동을 중재하는데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평균적인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게 평균적인 기간이 존재한다. 이거는 아닌데요. 그러나 정서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지가 크게 문제가 없는, 말 그대로 불안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ADHD, 그다음에 이런 불안장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미국에서는 보통 1년 안에 대부분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레벨 시스템을 입혀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였고, 그거는 뭐, 네, 미취학 아동부터 취학 아동까지 모두 동일하게 한 1년 정도의 안의 시간에 다 중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발달장애 친구들은 조금 달라요. 그 아이들마다 정말 속도가 다르고, 아이들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소위 저는 이제 구멍이란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는, 교육을 하는데, 그 구멍이 얼마 만에 채워지느냐? 이거는 정말 아이들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다르고,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가 이 아이가 내보낼 수 있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아이가 배워야 되느냐는. 근데 항상 목표는 잡아야 됩니다. 저희 더문 ABA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잡는 항상 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내보내기 위해 존재하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덜 제한적인 환경, 소위 우리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일반 학교의 최소한 특수반, 그 다음에 통합학급, 그쪽으로 아이들이, 그 안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 저희가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장님,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한 개 더 생겼어요. 네, 뭐냐면은, 어, 보통 오랫동안 기간이 지나면은 아이들의 행동을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이 아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실 주변에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아이들을 중재하지 못한다의 시점? 혹시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부모 교육 가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애가 이 부분은 얘가 엄청 불안도가 높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친구 있고.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간 학교, 특수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한 분 그러셨어요. 얘는 아무 이유 없이 막 폭력성이 너무 많고 이거 뭐 중재가 안 돼요.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ABA를 좋아하는 관점이기도 한데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환경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ABA를 좋아하는 관점, 그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예요. 환경을 바꿈으로써 그 아이를 교육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미국에서도 딱 두 아이를 빼고는 우리가 성공적인 중재를 다 했습니다. 그 두 아이는 저희가 중재도 하기 전에 실제로 이제 막 경찰이 이제 관계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오는 경우였었고요. 그래서 못 가르치는 아동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특수학교 교감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했던 미국 특수학교는 소위 끝판학교라고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내쫓지 않았을 뿐인데, 저희는 절대 내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는 마지막 학교가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오는 마지막 학교. 그래서 문제 행동이 정말 다양하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 친구들도 다 성공적으로 저희가 중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있습니다. 즉, ABA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지 못할 행동은 없다. 그래서 얘는 원래 이런 아이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문제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네. 부모님들께서 이제 ABA에 대해서 좀 아이의 어떠한 이제 치료 영역인지,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다, 혹은 아이에게 이래서 필요하겠구나처럼 좀 ABA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